한때 온라인 물품 거래를 하는 사람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던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분명 휴대전화를 주문했는데 박스를 열어보니 벽돌이 왔더라는 황당한 얘기. 하지만 안전거래라는 방식이 도입되며 온라인 물품 거래 세상에도 마침내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온라인에서 중고 제품을 사려던 소희 씨는 무척 기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딱 한 번 사용해 새 상품과 다를 게 없지만 반값에 올라온 고가의 미용기기. 아이의 사진을 프로필에 올려둔 판매자의 말을 믿은 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인턴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대구래요. 그래서 직거래를 하기는 어렵고 안전거래로 거래를 하자고 그렇게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지역이 멀다며 안전결제로 거래를 하자는 판매자의 얘기에 곧바로 물건값 50만 원을 입금했다는 소희 씨. 그런데 잠시 뒤 판매자는 먼저 받은 금액은 환불 신청을 할 테니 수수료 1,000원을 원금과 다시 보내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수수료를 안 보냈냐고 한 번 더 이체를 요구하더라고요. 그 다음번에도 불법 자금 세탁으로 추정된다면서 2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하고 점점 금액이 커져갔었거든요. 그렇게 850만 원을 송금한 뒤에야 사기란 걸 깨달았다는 소희 씨. 그녀는 자신이 판매자의 말을 믿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안전거래니까 사이트를 다시 들어가 봤어요. 되게 똑같았어요. 어딜 봐도 의심할 수 없는 안전거래 사이트였단 겁니다. 미용기기에서 농기구와 명품에 이르기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무려 1억 2천여만 원의 돈을 갈취한 사기꾼의 정체는 누구한테 보냈냐고요? 이요. 계좌로 돈이 왔죠. 모두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명을 속인 정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약 2주 전 세탁기를 사려다 정 씨에게 속은 선재 씨는 그의 정체를 추적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 씨와 같은 이름의 SNS 계정에 연락을 했다는 선재 씨. 그런데 상대방의 반응은 어딘가 묘했다고 합니다. 봤어요? 아니 아직이요. 없어요? 아니 아직 안 봤어요. 분명 문제의 정 씨가 맞는 것 같은데 계속 발뺌을 했다는 남자. 우린 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SBS 방송국에서 나온 그 동네 이라고 라는 사람이 물품 판다고 하고서 돈 받고 물품 안 보내준다는. 그런 조금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당할 수는 있지 착하니까. 근데 남을 사기치고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 좁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정 씨를 지켜봤지만 절대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을 리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의 집을 향해 가던 그때 어떻게 된 거요? 흔쾌히 정 씨의 집으로 안내하는 남자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을 못해서 저 클라스하게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쫓고 있는 정 씨가 마침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린 남자에게 묻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주고 저는 한 적이 없는데 거의 지금 거래도 한 적 없고. 보낸 계좌가 있고 예전에 쓰던 거지 지금 쓰는 건 아니에요. 한 5, 6년 전? 5, 6년 전. 그 월급 통장을 쓰던 거예요. 자신의 계좌가 맞긴 하지만 최근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 씨. 하지만 선재 씨의 연락을 받고 확인해 본 통장 거래 내역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정 씨의 계좌를 도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제가 신고만 해놓고 제가 뭐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고 한 상태이긴 한데 저도 일단 기다리는 저기라 답답할 뿐이죠. 억울한 상황에 정 씨는 곧장 은행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이 본인 이제 계좌 좀 사기 의심 거래 내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거래 내역을 좀 뽑아달라. 그래서 경찰서에 저희 직원이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는 악성 앱이 깔려있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뭔가 조사를 하셨겠죠.
정 씨가 계좌를 도용당한 피해자라면 진짜 범인은 누굴까? 우린 그 단서를 찾기 위해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함께 직접 물품 거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말을 걸자 잠시 뒤 카톡 내용을 아직 못 보셨거든요. 답장 왔다. 익산 직권. 곧바로 답장이 옵니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안심 결제를 제안하더니 링크 하나를 보내주는 범인. 그런데 가짜 사이트 만든 거네. 그 전형적인 피싱 사이트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아니잖아요. 언뜻 보기엔 게시물과 꼭 닮은 사이트 같지만 실제로는 범인이 만든 가짜란 겁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배송 정보로 넘어가는 페이지엔 적어야 할 개인정보가 가득합니다. 입력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진짜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면 수령인의 내 이름 날 거고 전화번호도 내 전화번호, 배송 주소도 내 집 주소. 지금 이미 유출된 거죠, 집. 다시 말해 가짜 물건으로 돈을 갈취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개인 정보까지 얻고 있다는 범인. 처음부터 기획부터 이 디자인을 만들고 실행하는 요 대응까지 개인이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계좌나 맞잖아요. 지금 돈을 어딘가로 보냈을 때 내가 그거를 현금으로 가져나가는 게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돈을 뽑는 사람을 따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기획자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조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계좌를 도용당한 정 씨의 입출금 내역엔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 몇몇 의류 매장과 한 대학교로 송금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 우린 해당 학교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11월 3일 날 바로하고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나갔거든요. X라는 이름으로 생활반쪽으로 입금된 건 확인되거든요. 그 학생이 입국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 외국 학생인가요? 네, 중국 학생이에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정 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겁니다. 계좌 주인도 알아채지 못한 이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 SBS 방송국에서 왔고요. 씨좀 만나려고 하는데 일단 학생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제가 학생한테 전달했거든요. 학생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본인도 잘 모르겠다. 환전상한테 기숙자를 중국 돈으로 보냈대요. 그리고서 그 환전상에 너 질서를 우리가 납부했어라고 발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얘도 피해자인 거예요. 자신은 그저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는 말에 환전상을 이용했을 뿐 범죄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 씨의 계좌에서 의류 매장으로 보내진 1,200만 원의 용도는 뭐였을까요? 11월 초쯤에 포천점에서 물품을 산 게 보이더라고요. 중국 애들이 중국 이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주문을 하거든요. 물건은 저희가 용달로 이제 보내고 있어요. 우린 그들이 물건을 주문한 물류회사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여기 물건 회사인데요. 판매는 안 해요. 거기가 물품은 다 어디로 뭐 나가는 거예요? 전문가는 이 모든 과정이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일 거라고 말합니다. 환전 수법이나 무역 기반 자금 세탁, 물품을 거래해서 그 물품을 중국으로 가져가서 아주 환금이 잘 되는, 쉽게 잘 팔리는 물품 위주로 구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기꾼들, 이 범죄 조직이 어떻게 유인을 하냐, 수수료를 아주 싸게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중국에서 너희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돈을 입금해줘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너한테 주겠다, 그런 수법인 거죠. 이런 전문적인 자금 세탁을 했다는 것은 초보 사기꾼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최근 한 달 사이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수법이 너무 똑같고 계정도 돌려 쓰고 있어요. 얘네가 어떤 계좌로 돈을 실컷 땡겨 모으면은 이제 그 계좌를 모르고 또 다른 계좌로 또 실컷 돈을 모으고 또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린 통장이 도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 사진이 예, 제 신분증 같습니다. 통장은
입금되고 뭐 출금되고 그런 사실은 몰랐어요. 거기도 거의 돈 없었어요. 잔액도 적고 최근엔 사용한 적도 없다는 남자의 계좌. 하지만 돈이 들어갔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분들의 모르는 분들인 거죠. 다 얘들 모르는 사람입니다. 와, 이거 심각하네. 우리와 함께 경찰서를 찾은 남자는 계좌를 정지시키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는 걸까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신고해도 답이 없었고 월요일 돼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니 자기는 접수 받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보자의 말이 사실일까? 사건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화드렸거든요. 이게 워낙 이런 사건이 많아서 하루에도 막 몇십 개씩 접수되고 하거든요. 이쪽에 접수를 하셨다면 병합돼서 이송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기는 저희 거예요, 거리는. 그거도 아마 이송됐을 거예요. 이쪽으로 이관됐다고 들었는데. 저희 쪽으로. 피해가 접수된 전국의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어떤 답도 속 시원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기통신 금융 사기는 보이스피싱만 지급 정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중고거래 사이트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적인 수사보다는 선제적으로 그런 사기에 일용되는 그 조력 요인, 이네이블러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해줘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가 있고 다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애가 타는 건 피해자들 뿐입니다. 어제 14건으로 1,700 정도가 피해 금액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다시 한번 알림을 보니까 26건에 2,200으로 피해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시간은 그냥 포기하는 거지 그냥. 언제쯤 온라인 물품 거래 세상엔 평화가 올까요? 피해 대책도 수사도 없이 머뭇거리는 사이 범인은 지금도 누군가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담긴 돈을 뺏어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말입니다.